다음 14번입니다. 다음 위험물의 인하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인하점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은 다 사류 위험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류 위험물의 품명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인하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대로 나열이 돼요. 품명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물 표를 외울 때의 순서,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 이대로 나열을 하면 거의 낮은 것에서 높은 것이 됩니다. 같은 품명의 위험물이 있을 때는 그 안에서 비수용성이 좀 더 낮고 수용성이 좀 더 높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항상 맞는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하점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이런 경향성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니트로벤젠은 삼석유류의 비수용성이고요. 아세트알데히드 특수인화물의 수용성입니다. 에탄올은 알코올류니까 알코올은 다 수용성이고, 아세트산 이석유류의 수용성이 되겠습니다. 자,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 아세트알데히드, 에탄올, 아세트산, 니트로벤젠 순서로 되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수인화물에는 이디아산이라는 위험물이 있죠. 특이디아산 할 때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인데, 인하점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 이디아산이 됩니다. 인하점이 높은 거고요. 인하점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 안에서의 인하점을 비교할 때는 이디아산의 순서로 된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위험물들의 특징을 가지고 해당하는 것에 화학식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물과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는 위험물. 지금 제시된 위험물들이 다 일류 위험물이에요. 일류 위험물에서 물하고 반응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이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 무기과산화물, 과산화로 시작하는 과산화 나트륨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화학식으로 쓰라고 하기 때문에 Na2O2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기를 주면 보기를 그대로 쓰던가 아니면 기호를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과산화 나트륨 이렇게 한글로 쓰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에서 뭘 쓰라고 하는지 잘 보시고 화학식을 요구했다면 화학식으로 쓰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흡수성이 있고 흡열 반응을 하는 물질. 흡열 반응은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물에 녹였을 때 뜨거워지는 애들이 있고 물에 녹였을 때 점점 차가워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위험물은 질산 암모늄입니다. 질산 칼륨이나 질산 나트륨은 안 그런데 질산 암모늄이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주변을 차갑게 만드는 흡열하는 위험물이에요. 대표적인 특징이라서 암모늄, 질산 해서 NH4NO3를 써주시면 되겠고, 비중 2.32로 이산화망간을 촉매로 해서 가열하면 산소를 발생하는 위험물 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여기 있는 위험물들 거의 다 촉매로 하면 산소를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까다로운데 비중이 2.32라는 것이 힌트 아닌 힌트라고 준 건데요. 사실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죠. 자, 여기에 2.32인 위험물은 바로 염소산 칼륨을 뜻합니다. 그래서 염소산 칼륨 KClO3로 써주시면 되겠고, 가번, 나번은 확실하게 맞추실 수 있어요. 왜냐면 물하고 반응하는 거, 흡열 반응하는 거 필기 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추실 수 있는데, 4번과 같은 경우에는 질산암모늄과 과산화나트륨을 뺀 나머지 중에서 잘 골라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100점을 맞아야 통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제 최대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최대한 괜찮은 답을 찍어야 하는 그런 센스도 필요한 시험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요오드 값을 기준으로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나누는데, 동식물유를 구분할 때 요오드 값의 일반적인 범위, 건성유의 경우에는 요오드 값 130 이상, 반건성유의 경우에는 100에서 130, 그리고
붉은 석유에서는 1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책마다 뭐 130 이상인 경우도 있고 초과인 경우도 있고 뭐 미만인 경우도 있고 단위가 다양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그 출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기본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130 이상, 100에서 130, 100 이하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책을 기준으로. 요오드 값의 정의도 중요하죠. 자, 요오드 값이라는 것은 이 기름들, 참기름, 콩기름, 뭐 돼지기름 이런 것들에다가 요오드를 집어넣어서 요오드가 얼만큼 채워지는지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 유지, 기름 100g을 굳게 만드는데, 즉 경화시키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그램 수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 문장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위험물에 대해서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는 물질을 모두 쓰시오.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하려면 일단 물과의 반응성이 있는 것들이 이산화탄소랑도 반응을 합니다. 자, 물과 반응성이 있는 거 반응하지 않고 반응을 하고 반응하고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과산화나트륨과 칼륨에 대해서 한글로 쓰시면 되겠고요. 과산화나트륨, 칼륨. 과산화나트륨 Na2O2가 CO2랑 반응을 하게 되면 Na2CO3의 O2가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CO2랑 반응하게 되면 K2CO3의 C를 발생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했는데 어떤 것은 산소를 발생하고 어떤 것은 탄소를 발생하죠. 이렇게 비슷한 반응에서도 생성물이 달라지는 거 잘 체크를 하시고, CO2가 반응하게 되면 항상 탄산 뭔가를 발생하기 때문에 Na2CO3, K2CO3 이런 식으로 생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음에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2, 2, 2, 1, 그 다음에 4, 3, 2, 1이라는 개수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은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의 지정수량, 사료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이기 때문에 50L가 되겠고 품명은 특수인화물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아세트알데히드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어디서부터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는지 바로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이 산화가 됐을 때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술을 먹었을 때 숙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됩니다. 자, 이 숙취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약간 깨져. 바로 아세트산이 되면서 숙취가 깨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알코올의 산화 과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에탄올이 산화가 됐을 땐 이렇고, 메탄올이 산화가 되면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포름산 이렇게 되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에탄올의 산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 맞죠? 무색 투명한 액체로 알데히드이기 때문에 독성 물질입니다.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구리, 은, 마그네슘 이런 용기에 저장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이 그렇고요. 물, 에테르, 에탄올에 잘 녹고 고물을 녹인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 2, 4번이 되겠고,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탱크 저장소에서 40도씨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저장하는 온도가 있어요. 압력 탱크가 아닐 때, 그리고 압력 탱크일 때, 보냉장치가 없을 때, 보냉장치가 있을 때, 이런 기준으로 압력 탱크가 있을 때랑 보냉장치 없을 때는 40도, 보냉장치가 있을 때는 B점, 그리고 15도, 30도, 30도 이렇게 되는데, 자, 15도로 해야 되는 경우는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나머지 산화프로필렌, 그리고 디에틸 에테르 등은 30도의 온도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물이 압력 탱크인 상태인지 보냉장치가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니까 요 표까지 잘 보시고, 이 내용은 최근의 기출문제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코올의 산화 과정, 저장하는 온도까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과산화 마그네슘을
반응하는 이런 화학 방정식 세 가지를 쓰는 건데요. 과산화 마그네슘이 MgO2죠. MgO2가 염산하고 반응하게 되면 HCl입니다. 자, Mg가 Cl하고 반응을 하는데 Mg의 산화수가 2조 원소라서 2 플러스고요. 염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7쪽 할로겐 원소라서 그래요. 자, 서로 대각선으로 이제 숫자를 맞춰주게 되면 MgCl2가 되겠고, 이때 나오는 또 한 가지 물질은 H2O2입니다. H랑 O가 남아있죠. 그래서 1류 위험물 중에 무기과산화물은 산과 반응을 했을 때 이렇게 과산화수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MgO2가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MgOH2가 되고 O2를 발생하게 되고요. 열분해했을 때 MgO2가 분해하게 되면 MgO랑 O2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류 위험물의 무기과산화물이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성물이 생기는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산하고 반응했을 때는 과산화수소가 생기고, 물하고 반응해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수 금지를 해야 되는 거고, 분해해서는 1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산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산소를 발생한다. 이런 특징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미정계수법을 했을 때 계수는 1211 그리고 2221 다음에 221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먼저 잘 보시면 미정계수법은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석유류의 정의인데, 이번 회차에서 아까 사료위험물의 알코올류의 정의 같은 것들 알고 있어야 하고, 동식물유류의 요오드값 정의에 이어서 이제 이석유류의 정의까지 이렇게 되는데, 사료위험물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특수이남을 제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이렇게 있는데, 알코올류는 따로 이쪽으로 빼고요. 특수이나물부터 사석유류까지 인화점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영하 20도, 40도, 100도 이렇게 되겠고, 1석유류는 21도 미만, 2석유류는 21도에서 70도, 3석유류 70에서 200도, 4석유류 200에서 250도 이렇게 되겠고, 알코올류에서는 탄소의 개수가 1개부터 3개까지 포화 1가 알코올이면서 60 중량 % 이상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에서는 40 중량 %가 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40 중량 %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준이 40 중량 %가 넘어야 된다. 요 기준점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석유류에서는 섭씨 40도씨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도씨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까지가 추가가 되니까 40%와 더불어서 40도씨 중에서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40%까지는 이전에도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빈칸을 채워보면 인화점이 21에서 70도 미만인 건 이건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요.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까지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 마 중에서 세 문제는 꼭 3점은 가져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 이번 회차에서도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된다면 40도씨에서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까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해설에 정의가 그대로 실려 있으니 이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